네, 모베이스 전자 결국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이 됐네요.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에코프로는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오늘 그룹주들이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두 분이서 이 에코프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과연 부진한 흐름을 끊고 다음 주에는 가줄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팀장님은 노를 주셨고 본부장님 예스를 주셨거든요. 에코프로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조정받을 때 좀 기회를 노려야 할까요? 일단 에코프로는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예. 하고 관심이 높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오늘 조금 종목이 밀렸죠. 일단 하락의 트리거는 이동채 회장의 이제 실형 확정으로 발생을 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세가 오늘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메인 수급들이 좀 쏠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약간 경쟁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시속 게임 같은 모습이 최근 하락장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약간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 같이 오를 때는 뭐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겠지만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 현상에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약간 밀렸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구속은 이미 이제 구속 수감 중에 실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실형의 무게감이 좀 실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코프로로 만약에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에코프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하락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릴 수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진짜 완전 에코프로 추가적으로 150만 원 간다, 다시 간다. 20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하방이 열려 있긴 하지만 무조건 하락 쪽으로만 생각을 할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로 다시 수급 이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합병 이슈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합니다. 오늘 9% 넘게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셀트리온 과연 다음 주에는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워낙 또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셀트리온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절대 안 팔고 예. 그리고 에코프로는 X인데 그냥 X로 넘어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에코프로는 솔직히 방송으로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해먹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150만 원까지 충분히 네.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물론 많이 올랐다, 뭐 어디가 고점이다 이걸 논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만은 이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13만 원짜리가 159만 원까지 10배 넘게 간 거거든요. 네. 세력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먹었다 생각을 안 할까요? 물론 욕심이 더 있는 세력이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고 7월 26일 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때 저는 끝이 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 이날 이후부터 저는 모든 방송에서 이제 에코프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차라리 볼 거면 에코프로 HN을 보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죽 써버렸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충분히 시세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저는 안 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 참 비슷하게 갔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주가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 구간이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 이 날짜를 보게 되면 2022년 8월 30일 날 이것도 똑같이 급등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전고점 만들고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를 못 하다가 여기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10일 날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18,000원 돌파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의 자리가 저는 요 부분이라 봅니다. 예. 요 부분. 지금 요 잘기가 가세요. 18,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부분. 네. 여기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요 자리 보게 되면은 자
요 종목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시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 자리 전고점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제가 요날 돌파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를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드리오 팀이 그 근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패턴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공부를 한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이때 당시에 80만 원 돌파하게 돼서 요건 더 간다. 요거는 이제는 100만 원 돌파하냐 아니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10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분명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는 좀 틀리긴 하지만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꺾이는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패턴이 가고 있잖아요. 캔들이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급등이 나고 나면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충분히 이런 근거로 해서 충분히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더 안 가는 거지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뭐 이동채 회장이 뭐 지역을 살고 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은 접근을 지향하라고 하셨고 네. 셀트리온은 그러면 신규 매수도 유효할까요? 셀티는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정진 회장 복귀한 게 저는 셀티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뭐 합병을 그쵸. 하든 뭘 하든 그건 예.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건 매일경제 의견이 아닙니다. 지극히 제 의견인데 예. 저는 서정진 회장이 나중에 분명히 정치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언론 플레이를 전 정말 잘하신다고 봐요,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 뭐라 그랬죠? 신약 메가톤급 신약 개발해야 했나요? 갑자기 당장 예. 생각이 나는데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자막 잘 주셨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리하시네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긴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우리도 바이럴 신문에서 블록버스터급이네요. 블록버스터 맞아요. 신약을 만들고 바로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 하고 정책을 그만큼 잘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났을 때 CEO가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주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셀트리온 절대 저는 팔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말이 길어지는데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산도즈 바이오 시밀러 이삭톤이라는 그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2021년도 3분기에 셀트리온이 점유율 추월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점유율 회복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 제조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예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블록버스터 그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셀트리온 분명히 다시 한번 전 주가 간다고 봅니다. 그 저력을 코로나 때 레키로나조 저는 부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장이니까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겠죠. 두 분이서 직접 골라오신 다음 주 공략주 어떤 건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노진과 하나마이크론 가져오셨습니다. 앞에서 반도체 이제 섹터 짚어봤었는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타이밍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원래 반도체 종목들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오늘 또 한미반도체랑 저도 ISC도 좋아하는데 많이 또 탄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 구간에서 오늘 좀 추세를 돌린 하나마이크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되면은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좀 있는 기업이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가 반도체 후공정 사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요 매출처, 우리나라 주요 매출처, 후공정 업체들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에 편중이 된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 반도체 회사도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도체
딱 업황이 좋아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의 개선세라든지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도 저는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바일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용 반도체 그리고 의료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품 다각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양한 부분에서 또 실적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반등 탄력이 같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으면서 같이 좀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반등 탄력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둔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추후에 봤을 때도 기업적으로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기업이고요. 네. 일단은 손절선은 17,100원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21선 부근인 17,100원 손절선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5,5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공략주 하나마이크론 목표가는 25,500원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종목 보도록 할까요? 이노진 가져오셨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더니 중국 소비 관련주죠? 네네. 그러니까 의료관광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관광.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예. 어쨌든 중국 소비주에 관련돼 가지고 뭐 카지노 그리고 의료관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 충분히 부합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전 대장을 롯데관광개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쪽은 너무나 많은데 이노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관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어제 상한가를 네.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예. 굳이 이제 오늘 맥심 같은 이런 테마주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수익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노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의료 관광 관련돼 가지고 제이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클래스는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이노진은 그동안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항상 뭐 의료 관광을 예를 들게 되면 새로운 수혜주를 항상 찾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이노진이 새롭게 그냥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이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네. 요거 차트 잠시만 좀 볼게요. 예. 요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어제 이전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없다는 건 악성 매도물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가 났고 이게 첫 번째 기술적으로 나와야 될 제가 좋아하는 나와야 될 패턴이고 여기다가 의료 관광이라는 이런 이슈까지 붙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손절을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 와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의료 관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요거는 일단 목표가를 일단 5,000원 잡았습니다. 어. 그래서 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노진 5,000원의 목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